네, 간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나름 비트코인의 가격 지키기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어떤 이유들이 숨어 있을지 저희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실마리를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는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종목과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현재 시장 상황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지수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자면요. 전체 시가총액은 2조 6천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와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24시간 거래량은 77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는 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어제와 동일하게 이 30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알트코인 시드 인덱스도 어제와 동일한 15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물 ETF 안으로 기관들의 유입 흐름은 어떠했을지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날에 한번 오랜만에 유입세로 전환이 됐던 기관들의 흐름은 오늘자 기준으로 다시 한번 순유출로 돌아서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리면서 아무래도 기관들의 투심 또한 같이 변동성이 나온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가운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100분율 대비해서 63%를 가리키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7.3%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개별 종목들의 흐름들은 어떠할지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1.6%의 상승을 보이면서 8만 5천 달러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함께 알트코인들도 함께 동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론만 홀로 3% 가까이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10위권 안에서는 솔라나가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7%대 지수 상승이 나오는데 어떤 이유로 올라가고 있는지 추후 이슈 시간을 통해서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로는 주요 종목들이 모두 2%에서 3% 내외 지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간밤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뉴욕 증시는 이번에도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지수 단으로 3%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2%나 밀려났습니다. 장 마지막 부분에 약간 반등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장중에 있었던 하락을 전부 다 만회해주진 못한 상황이었고요. 간밤 뉴욕 증시가 흔들렸던 두 가지 이유로 크게 엔비디아 그리고 연준 파월 의장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엔비디아의 H2집 수출 통제를 본격화하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이 간밤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이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난 주말까지 있었지만 반도체를 향한 칼날이 여전히 날카롭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은 실망감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비트코인은 8만 5천 달러대 움직이다가 뉴욕 시간 기준으로 8만 4천 달러까지 하락을 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렇게 위험 자산의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값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뉴욕 시간 기준으로 다시 한번 경신을 해줬습니다. 뉴욕 시간 안에서 3%대 추가 상승을 보이면서 3,350달러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나왔고요. 간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중요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적인 측면과 코인 관련된 이슈들 어떻게 나눠볼 수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관련 코멘트를 체크를 해봤을 때 시장은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 풋뿐만 아니라 연준의 파월 풋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풋은 결국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현재 관세 때문에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그리고 기업들의 성장은 낮아질 것이다 라면서 우려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준 차원에서 금리 조정은 더욱더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계속해서 빠르게 좀 기조들을 바꾸다 보니까 연준은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합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5월 7일 FOMC 때 본격적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금리 조정에 신중하겠다라는 발언 자체가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이 증시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연준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해당 질문에서도 연준이 직접 개입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제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증시와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다소 비관적인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매파의 성향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다만 코인 쪽을 놓고 봤을 때는 나름 시장의 우호적인 코멘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가상자산을 주류 금융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고요. 또 최근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니즈를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은행들의 규제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라는 입장도 밝혔는데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발언을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발언들을 연준 의장도 직접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면서 이 기존 제도권 안에서의 입장 변화가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쪽에서는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오지 않았고요. 덕분에 알트코인들과 비트코인 모두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모습과 함께 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사실 채굴자들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 긍정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3월 들어서 채굴자들의 채굴량의 40%가 시장 안에 매도 물량으로 나온 게 확인이 되는데요. 아래 보이는 건 이제 채굴 업체들의 티커명입니다. 보통 채굴자들이 채굴을 하고 나서 시장에 매도하지 않고 물량을 가지고 있어야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는데 보통 인건비라던가 운영비 측면에서 비용이 모자르게 되면은 채굴자들은 본인들이 채굴한 물량을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옵니다. 다만 채굴량의 40% 이상이 매도됐다라는 면에서 현재 채굴 회사들이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신호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채굴자발 매도 흐름이 올해 들어서 조금 잦아드나 싶었지만 3월 들어서 다시 한번 증가폭으로 전환된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 1분기 주요 자산들과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를 놓고 함께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비트코인의 흐름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맨 아래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인데요. 나스닥이나 다른 이 미증시와 함께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가장 윗단에 있는 노란색은 이제 금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 한 해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금값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확실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비트코인도 연중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수익률이 최저수준까지 내려가 있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와 4분기 여전히 시장은 긍정적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까지는 다소 불안정한 이슈들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하반기에 다시 한번 강세장으로 전환될 수 있겠다라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 좀 모멘텀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다중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기술적인 모멘텀도 있고 추가적으로 9만 달러 이상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도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연말까지 20만 달러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차트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전망을 해보면 좋을지 추후 전문가님과 조금 더 논의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주요 알트코인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당연 솔라나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시총에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오늘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공개된 데이터가 솔라나의 가격에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5거래일 연속으로 덱스 거래량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덱스는 탈중앙화 거래소를 의미를 합니다. 업비트나 비싼 것 같은 중앙화 거래소가 아니라 말 그대로 디파이를 거래하는 탈중앙화 거래소인데 지금까지는 이더리움이 네트워크상 늘 1위 자리를 지켰었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은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제치고 거래량 1위를 찍었다라는 소식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 예치 물량과 수수료도 다른 체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참여자들이 솔라나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네트워크 안에서의 활동량이 증가되면 가격 상승과 함께 직결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이슈 하나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C의 원탁회의 테이블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원탁회의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SEC와 관련된 부분이 다음 미팅 때 전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 애킨슨으로 SEC 의장이 바뀌었는데 아직 공식 사이트에는 폴 애킨슨의 이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기준으로 폴 애킨슨이 본격적으로 지명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SEC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암호화폐 시장과의 소송을 모두 철회한 가운데 SEC의 수당 교체와 함께 추가적으로 규제적인 측면에서 전해지는 긍정적인 소식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